오대영 라이브 첫 번째 이슈 시작합니다. 영일만 유전에 기대감을 갖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기대감 높다 26.2%, 기대감 낮다 60.1%.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기대감 높다는 대답이 대구 경북 44.1%, 광주 전라 7.7%. 국민의힘 지지층은 높다 66.7%, 민주당 지지층은 높다 3.9%.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작은 상황에서 지역별, 지지 정당별로 확연히 갈라진 양상입니다. 이 싸늘한 여론은 연일 불거지는 의혹들과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체납, 전문성, 검증 과정 등 거의 일일 일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의원님, 매일 의혹이 쏟아져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전체 숫자로 보면 안 좋네요. 예, 전체 숫자로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부정평가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이 이걸 국정브리핑 1호로 발표를 하셨을 때 이게 과연 대통령이 나서서 하실 만한 문제인가라는 국민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권에 대한 신뢰도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액트지오라는 이 회사를 업체를 선정하기까지의 과정, 또 액트지오가 과연 그 정도로 믿을 만한 회사인가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 분쟁이나 이런 것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로 삼을 만한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시급을 다퉈서 대통령이 나서서 하실 만한 그런 문제였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의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액트지오의 체납 문제랄지, 왜냐하면 정보 공개의 투명성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신뢰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체납 예. 문제도 그렇고 뭐 지명 입찰 그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4개 업체라고 했다가 나중에 3개로 말을 바꾸고 체납도 몰랐다 그러고, 또 우드사이드는 왜 그렇게 철수를 했는지 5천억이나 공동 투자하면서 15년 함께 해왔던 우리나라 대륙봉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그 업체가 왜 철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아주 시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동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재원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그래도 66.7%가 기대감이 높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대구 경북이거든요. 44% 넘게 기대감이 크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영일만하고 지리적인 위치가 가까워서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전 그보다 이게 유전이 발견되느냐 마느냐, 즉 석유가 생산되느냐 마느냐 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고 그 예측을 하는 과학적인 예측의 문제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대통령이 발표함으로 인해서 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라는 것, 그런 영향 때문에 이게 꼭 정치 문제화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지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곳은 이 기대감도 높고,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기대감도 낮고, 더 나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그 산자부에서 발표할 때 이 성공 가능성이 2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가능성이 20%이기 때문에 사실은 20%를 기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40% 넘는 것은 그 과학적인 그 가능성보다 2배나 더 기대를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국내에서 그 탐사 컨설팅한 회사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으로 공격을 하고 무슨 그 납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를 또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거나 변명할 이유도 없는 사안이고, 그러나 그런 문제로 공격하거나 또는 이것이 의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석유가 진짜 채굴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과학적인 그 컨설팅의 과학적인 근거를 네.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옆길만 있으니까 차제에
좀 그 객관적으로 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가면 사실 국민들이 의혹만 제기하고 있고 야당도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배정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뭐 액트지오 그런 회사의 객관적인 결과물을 믿는 걸로 모든 것을 끝낼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그 검증이 필요하다면 제3의 검증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 액트지오를 둘러싼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는데 논문 하나 보시죠. 2003년 미국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공동 저자로 아브레우 대표와 데이비드 모릭 교수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릭 교수가 알고 보니까 석유공사와 지난해 자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액트지오의 분석을 검증하는 해외 전문가 자격이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네, 이 전문가 중 한 명이란 얘기인데 액트지오 대표의 지인이 액트지오를 검증한 게 과연 적절하냐는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석유공사는 공동 저자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전문가의 풀이 워낙 협소해서 학술 활동 등을 같이 할 개연성은 높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그런데 이게 업계가 아무리 좁아도 논문을 같이 쓸 정도의 사이면 검증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하는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증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능력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일부 국민들은 당신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석유 나오는 걸 바라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이 정부의 능력과 그다음에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석유공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게 액트지오가 그렇게 부실한 기업인지 잘 몰랐다. 네. 그리고 그 액트지오의 기술을 검증한 사람도 교수하고 공동 저자인지도 몰랐다. 지금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석유공사가 추진한 다른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자, 김용남 위원님, 지난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이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엔 제 공동저자 감이 문제. 맞았죠, 지금. 맞습니까? 그 감이? 아니, 하나 둘씩 맞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일단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근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긴급 브리핑에서 언급했던 부분,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액트지오에 맡겼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거가 이미 드러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인데 4년 동안 세금을 체납을 했고 일단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회사였고 그 정도로 뛰어난 분석 능력과 기술력을 갖췄다고 하면 일감이 없어갖고 4년 동안 얼마 안 되는 세금을 그렇게 체납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년에 웬만한 근로자 수입만도 못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연 4천만 원도 안 되는 매출을 올리다가 최근에 석유공사에서 받은 돈 때문에 급격히 회사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저기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동안 15년 동안 탐사를 해왔던 우드사이드에서 철수한 이후에 사실상 한 사람이 하는 기업인 이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믿고 수천억을 여기다 쏟아붓는 게 과연 맞느냐. 그 전에 일단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기 전에 다시 한번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로 20%의 석유의 그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근데 이 20%는 사실은 아브레우 고문의 입에서 나온 거 외에는 데이터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공동 저자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제가 그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2003년이잖아요. 네, 20년 정도 됐죠. 네, 학술 전문지에 게재된 논문의 공동 저자라고 하는데 20년 전에 학술지에 논문을 공동 그 저술을 했다고 해서 20년 후에 지금 와서 그러면 그 컨설팅 회사의 결과를 검증하는 검증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년 전에 논문을 같이 썼다면 그러면 지금 와서 이 사람이 그 아브레우 이 사람의 그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마치 무슨 동료처럼 더 나가서 예. 내부 거래를 해서 그 사람 말은 무조건 맞다고 해서 그 편들어주는 그런 부당한 사람이라고 지금 단정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않으면 의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일반적인 전문가적인 평가를 했다면 공동 저자든 뭐 공동으로 논문을 한번 저술을 했든 말든 그게 그렇게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 아브레우가 뭐 어떤 사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 이름도 잘 기억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러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적어도 객관적이고 비교적 합당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20년 전에 논문 한 번 같이 썼다는 게 발견되었다 해서 이런 사람이 끼어든 것이 전부 다 잘못된 것처럼 예. 평가를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왜곡된 발표를 했다는 건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잠깐만요. 네,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관련한 그 물리탐사 심층 분석하는 전문가 그 풀이 협소하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공동 저자라고 했던 딱 이 교수 외에는 답이 없었는가라고 저희는 반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액트지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여기 들어오기 좀 전에 또 보도를 보니까 그 입찰하기 전에 석유공사에서 이 아브레우 이 고문의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동해 심해 프로젝트를 설명을 했더니 딱 봐도 이거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료 없이요. 자료 그 설명만 했더니 첫눈에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탐사에 들어가기 전에 물리탐사 분석하기 전에 설명을 딱 듣더니 아 이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석유공사가 확신을 갖고 하게 됐다라는 그런 보도가 직전에 있었는데 관심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브레우 고민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세금 체납도 4년인데 그 액수가 많지도 않아요. 1,650불이면 200만 원 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도 못 내고 있던 이 업체에 그러니까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전문성의 문제도 있는 거죠. 이 아브레우 고문 자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는 합니다마는 수천억, 어쩌면 수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거대한 그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영세하고 혹은 또 전문가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긴가민가한 네. 상피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 치밀하게 그 잘 조사를 해서 전문가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런 건들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국회에서 좀 뭔가 네.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뭔가 좀 세세하게 이 과정을 살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영일만에서 철수했던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오늘 들어왔는데 6월 11일 바로 오늘자 발표 자료입니다. 세네갈 상고마르에서 원유 첫 생산 성공. 하루 10만 배럴. 우리 정부는 우드사이드가 동해 유전이 가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합병과 사업 재조정 때문에 철수했다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김재현 의원님, 정부의 설명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우드사이드가 분석을 잘해서 유망한 곳을 이렇게 골라다니는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 해명한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저는 우드사이드가 왜 동해에서 철수해서 그 세네갈 가서 원유를 생산했는지 뭐 관심법으로 알 수는 없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이쪽에서는 시출을 해도 동해에서 시출을 해도 원유가 나오지 않았고 15년 동안
그런데 세네갈에서는 원유가 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세네갈에서 원유를 생산할 때 훨씬 이전부터 유증이 발견되었을 거고 그래서 사업을 집중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정부 발표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세네갈 상고마루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이 우드사이드에 직접 확인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왜 나가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여기는 뭐 저 원유 시추해봤자 별로 저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이 이야기를 어느 쪽이 맞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우드사이드에서 시추한 곳하고 이번에 발표한 그 이른바 뭐 홍게인지 뭐 그 유전 그 시추공이 그 시추가 될 그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동해에서 시추를 하던 업체가 그 오랫동안 자기들이 시추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이 결국은 앞으로도 여기서는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무조건 네. 그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다른 지역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그 사람들도 경제성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시추해도 그 유증이 발견되지도 않는 이런 데 남아 있겠느냐. 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생각 있으세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세네갈에서 발견됐다는 유전이 하루에 10만 배럴 생산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새 석유 원유값이 1배럴당 뭐 70불에서 80불 왔다 갔다 하니까 예. 하루에 10만 배럴씩 계산하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100억 정도의 원유가 생산된단 말이죠. 근데 우드사이드가 원래 지금 팔광구에 갖고 있던 권리가 50%거든요. 조광권이요. 조광권을 50%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만약에 세네갈도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하루에 50억씩 버는 거예요. 네.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에 그 석유 탐사에 성공을 하면 그걸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로 액트지오의 분석처럼 여기 충분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하면 여차하면 적어도 하루에 50억씩 벌 사업을 그냥 포기하고 철수할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떠난 대기업이 있는 대기업의 빈자리를 사실상 1인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지금 수천억 이상을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는 네.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그래서 예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국회가 이제 앞으로 좀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1차 시추공 예산이 약 1,000억 원인데 정부가 확보한 재정은 약 100억 원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예산 협조가 어렵다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자료를 숨기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의혹에 대한 규명 없이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예산도 없다. 자, 자료가 없으면 예산도 없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이 오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게 바로 이제 정부 발표 신뢰성과 관련돼서 꼭 체크해야 되는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 간의 계약 관련 서류, 우드사이드의 그 가스 유전 탐사 경과에 관련 자료, 그리고 중단한 이유, 예. 그리고 그 RTGO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절차와 관련된 서류 일체, 그리고 양사가 정반대로 결론을 낸 것과 관련된 자료, 뭐 이런 등등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석유공사에서는 일체의 자료를 거부하고 있고요,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더군다나 전에는 부분 공개했던 자료조차도 이제는 완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산이 10분의 1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추공 하나 뚫는데 예를 들면 1,000억 정도가 든다고 하면 100억 원밖에는 없어서 이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한국석유공사에 돈이 많으면 이 예. 개발 사업의 주체는 한국석유공사이기 때문에
석유공사 돈으로 시추를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석유공사가 지금 돈이 없거든요. 예. 거의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석유공사가 그 돈으로 시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드사이드가 들어와 있을 때는 사실은 탐사 비용이나 개발 비용을 우드사이드가 대고 성공했을 때는 50%를 가져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사업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죠. 석유공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해서 개발을 하고 사실은 이번에 들어온 액트 지원은 무슨 조강권의 권리를 갖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컨설팅 비용을 받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 오로지 정부 예산에 의존해서 이 시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야당의 주장이 꽤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산을 받으려면 적어도 자료를 제출을 해야죠. 네, 김정희 의원님. 그러면 이게 자료 제출을 끝끝내 안 하면 그러면 결국 국회에서는 협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봐야죠. 저희가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뭐 목적과 용도 뭐 이런 것들 뭐 분명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것도 지금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 없이 일단 뚫어봐야 아는데 한번 일단 시작할 때 1,000억 정도, 1,300억까지도 바라보는데 100억밖에 없으니 주십시오 하면 정부가 이걸 어떻게 믿고 바로 이걸 수긍하면서 예산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야당이나 국민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라고 바라보는 어떤 걱정 어린 시선에 대해서 네. 오히려 국민과 또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들이 병행되려면 일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상식이고 합당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부하는지 무슨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도 아닌데 네. 예산이 이렇게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는지 몰랐던 것 투성이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또 설득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게 수반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은 3자부 2차관이 대통령 국정브리핑 했던 그 첫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네. 인터뷰에서 물었더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파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연막까지 미리 다 피워놓은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시추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거는 누구를 책임 물을 수 없다라고 이미 단정을 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니까 더군다나 뭔가 그 자료가 좀 명확해야만이 설득이 돼야만이 예산도 배정이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과학적 검증을 해보자라고 아까 주장을 하셨던 김재현 의원님. 그 검증의 시작은 결국 자료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이제 자료가 없으면 예산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내년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예결위원장을 거친 사람인데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10월 달 되어야 국회로 넘어오거든요. 네. 그럼 예산을 심사하려면 이 자료를 내놔야 될 거예요. 그때는. 그때 여야 의원들 설득을 해서 이 예산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의원들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지금 국회가 아직 원구성도 제대로 안 돼서 국회가 가동도 안 된 상태에서 자료 내라고 하고 무슨 예산 없다 하니까 예.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료 내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질문 자체가 뭐 자료를 안 주면 예산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죠. 예. 아직 그것은 10월 달이 넘어서 벌어질 일이거든요. 그것도 예산 심사하려면 11월 달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12월 달에 시추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12월 이전에. 그러면 지금 상태로 하면 과거 정부에서 했듯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 시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 예산에서 그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가서 시추를 할지 아니면 올해 중에 예비비를 동원해서 시추를 할지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지금 어떤 주장이나 또는 지금 내놓는 여러 가지 이 자료 요구가 과연 그러면 벌써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느냐
정부에서 내년 예산을 정말 저 1,000억 곱하기 5개에서 5,000억을 국회 예산안을 제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지금 성립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적으로 그냥 시출하겠다고 하고 막무가내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또 굉장히 또 의구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지금 컨설팅 회사에서는 한 20% 가능성이 있다는데 5개 뚫어보고 거기서 석유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전부 비용을 물어내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난센스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초음파를 발사한다든지 무슨 진동을 해본다든지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단순히 분석한 회사예요. 예. 아마 용역비도 얼마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수천억을 물어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이 논리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이야기를 마구 네. 하는 것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김용남 의원님 한 말씀만 듣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김재훈 의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프로세스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출을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안에 시출을 시작한다는 것이고 벌써 시드릴사와는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사선과 관련 시출을 실제로 할 그 회사와는 44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거는 지금 하루에 6억 5천만 원씩 대여료를 주고 빌려오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 당장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 예산에만 반영이 되면 되니까 올 가을에 시작되는 예산국회 때 자료를 내놓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고 당장이라도 지금 수백억 원 이상은 올해 안에 들어가고 올해부터 시출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1,000억 원 이상이 올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회에서는 당장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료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아니 네. 근데 자, 제가 알겠습니다. 착각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국회에 그러면 예산 신청이 왔습니까?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는 논리가 안 맞다고 한 건데 그게 무슨 제가 착각을 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정부에서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탐사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는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겠다 또는 예산을 심사하겠다 할 때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전혀 사정이 알겠습니다. 다르다는 시청자들이 이야기를 한 판단하실 거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